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파리 테러 사태 등 최근 이단 테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키 지중해 연안의 휴양 도시 안탈리아. 무장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G20 회의를 하루 앞두고 파리에서 테러가 터지면서 초비상입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의장국인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시리아 사태와 난민 위기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첫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치 문제를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키 정부가 주장하는 건 터키 접경 시리아 북부지대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입니다. 이런 계획을 IS 자유지역 또는 테러 자유지역으로 부르는데 프랑스는 지지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유보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는 적극적 군사 개입 때문에 미국은 물론 순위파 정권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오바마와 푸틴 대통령의 비공식 양자회동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I'm sure that they will have ample opportunity, as I said, to speak again in Antalya, and we fully expect that and look forward to it. 시리아 사태를 바라보는 각 나라의 시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적 내용을 공동선언의 이름으로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최근 베이루트 도심 자폭 테러에 이어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테러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동 전문가를 연결해 이번 연쇄 테러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프랑스 파리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데요. 혹시 앞으로 또 추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IS와 경쟁하고 있는 알카에다 등이 추가적으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한 그 IS가 최근 시리아나 이라크 내에서 국내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동시다발 테러를 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테러가 발생한 시간이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 아니겠습니까? 불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점을 좀 주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에 테러를 계획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테러의 그 목표물 자체가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즉 연성 목표물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어떤 인파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테러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장소를 보면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만 제일 피해가 컸던 데가 이제 공연장이고 그 외 지역은 주로 금요일 밤에 주점, 술집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을 노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쉬운 목표물을 골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1세기 테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성 목표물, 즉 군이나 경찰, 정부 시설에 대해서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대응 태세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보다 쉬운 공격 목표이자 또 대중과 사회와 국민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공포를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물들을 최근 많은 테러 세력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 네, 말하자면 어떤 과시형 테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테러범들이 노리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테러범의 주체가 또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이슬람 과격 세력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한 그 시리아와 연계되어 있는 특정 세력인 것은 지금 테러범 중에 한 명이 외친 소리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감안해 볼 때요. 일단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이제 서방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 즉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유럽의 대시리아 공습을 최대한 막아보겠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그 유럽 내 공포감 조성, 또 여론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모든 테러 세력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테러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슬람 과격 세력들 중 IS와 알카에다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경쟁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뭐 경쟁에서 자신들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제일 지금 아쉬운 대목이요. 그 바타클란 극장 상황입니다. 처음에 인질범을 잡고 있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인질 진압 작전이 끝났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씩 사람을 지목해서 죽였습니다. 인질이었을까요? 인질이라면 자기네들의 목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고 뭔가 살으려고 했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이 협상할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에. 네, 일단 그런 점에서 이제 보복 차원의 공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인질을 잡는 경우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이 어쨌든 이 진압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질을 잡는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인질 억류라는 것이 전 세계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러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인질범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는 100여 명을 사실상 줄을 세워서 처형 방식으로 살해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같은 과시욕보다는 어쨌든 보복성의 어떤 그 분노심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손쓸 새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테러를 벌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네. 프랑스가 테러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삼엄한 상태일 텐데 어떻게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도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점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조사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테러가 외부 세력이 잠입해서, 즉 예를 들어서 IS 대원들이 시리아에서 잠입해서 행한 테러라기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IS가 주도를 하더라도 프랑스 내에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 테러 단체의 협력과 정보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제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예. 일단 프랑스 같은 데서도 범죄 조직이나 또 일부 과격 테러 세력들이 무기를 거래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 현재 자생 세력을 통해서 현지에서 무기를 조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총격범이 총을 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게 사실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그냥 할렐루야 같은 거라고 하지만 이 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IS만 테러 저지른 다음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알카에다도 그렇게 하나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인 이슬람 과격 세력들, 또 우리 소위 지하디스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외치는 그런 일종의 구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단순히 어떤 IS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 관련 테러 세력들이 이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 갖고는 누가 저질렀는지에 대한 단서는 되긴 좀 힘들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이제 시리아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시리아를 위해. 어쨌든 이번 테러 세력이 어쨌든 시리아와 관계가 있는 테러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IS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하. 또한 그 IS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IS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프랑스 내 자생 세력,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IS가 주도하고 프랑스 내 IS 지지 또 연계 세력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시리아와 관계가 있는 IS
쪽에서 아마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왜 테러 목표를 프랑스 파리로 삼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난민 사태 이후 이 프랑스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 또는 저지를 위한 여론 조성 차원에 이제 감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 인구의 약 10% 정도가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네. 약 650만에서 7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중 모두가 상당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네. 불만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이슬람 과격 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테러를 IS나 또 다른 세력과 공모해서 테러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좀 역사적인 이제 배경인데요. 시리아를 과거에 식민 통치했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네. 이 때문에 시리아가 다시 프랑스가 다시 자신들의 조국 시리아 땅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인구의 10%가 이슬람이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그만큼 프랑스가 지금까지는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를 많이 열어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프랑스 사회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프랑스 내부에서도 현재 소위 이슬람 공포증이라는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특히 우파 또 우익 세력들은 프랑스 내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 축소 또 여러 가지 이슬람 관련한 그 억제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되는데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이제 이슬람계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이들 대부분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프랑스가 북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할 때 이주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이들 중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이 과격 세력에 빠지고 특히 9.11 테러 이후에 이 프랑스 내부에서도 우익 세력들이 좀 부상을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좀 반하는 어떤 정책, 즉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복장 착용 금지, 또 올해 초 테러가 발생했던 샤를리 앱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식인들이 이슬람의 사도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이런 만평을 신문에 저널에 게재하는 등 이같이 좀 이슬람을 자극하는 사건들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측 간의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테러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규탄 성명이 나오고 있고 또 프레이 포 파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애도 움직임도 있는데요. 지금 이 밖에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국제적으로 네네, 어떤 대책 또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IS나 또 기타 이슬람 관련 테러 세력들을 격퇴하거나 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IS 사태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내전이 빠르게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국제사회의 이제 외교적 노력이 좀 분열되면서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태 해결, 즉 유엔 안보리 결의안조차도 도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의 어떤 발생 원인을 좀 제거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현재는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어쨌든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IS에 관련한 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들의 이동과 또 이 활동을 좀 억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좀 공조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좀 답답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물론 IS가 저질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IS와 연관됐거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항공기 또 사실상 테러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왜 IS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처, 좀 더 강력한 이 공격, 왜 이런 걸 못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 못하는 겁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제사회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약 5, 60여 개국들이 참여해서 지금 IS 격퇴 작전에 나서고 있고요. 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IS 격퇴는 시리아 내전 종결이 필요한데 시리아 내전 종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고는 IS 사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테러 방지 차원 또 난민을 억제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리아 사태를 좀 해결하는 좀 본격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